저는 지난 6년간 연애와 재회 상담을 진행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굳이 노관심인데 왜 이런 걸 얘기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연애와 재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존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 상담사들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이론을 모르면 연애든 재회든 100% 실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별을 겪은 제 친구를 상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는 제가 알려준 대로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화를 내면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난 너에게 더 정이 떨어졌다. 너는 역시 나쁜 놈이었다. 그것 외에도 욕설이 섞여있던 문자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문자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정이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 정말 끝인 게 아닐까요? 자, 잠시 이론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건너뛰면은 내용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세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고등학생을 놀립니다. 여기서 만약 자존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그냥 당하고 있으면서 참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도 이 고등학생을 만만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등학생이 자존심이 상하여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책상을 집어던진다면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고등학생은 친구들 입장에서 나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거나 최소한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번엔 남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사귀는 남자분이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여자는 실제로는 헤어지기가 죽기보다 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겉으로는 쿨한 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기 미안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네. 안 그래도 다른 남자한테 고백 들어와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든 자존심을 부리면 나는 너보다 나은 여자다. 혹은 너는 나보다 낮은 남자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제 친구가 엄청나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은 것도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 친구에게 자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은 결국 투닥투닥거리다가 재회를 하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애 유지 혹은 재회 상담을 저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못 도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분들께 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문자를 드리면 그 이후에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물론 바로 사이가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뤘듯이 상대방이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의 그 문자를 보고 더 정이 떨어졌다. 그딴 문자 왜 보내냐? 나는 잘 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상대방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치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사실 화내거나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열폭하고 화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만약에 헤어지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치만 계속 보거나 매달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나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여자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별 감정도 없고 미안한 마음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을 깨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문자를 통해서 상대방은 갑자기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화가 나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 그때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셨던 걸까요? 아니실 겁니다. 상대방이 좋기는 한데 뭔가 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통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는 살아났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자존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 별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보내는 답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내용을 품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척을 할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은 망했구나. 괜히 문자 보내서 상대방 화만 더 돋구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멘붕하지 마세요. 오히려 웃으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치가 상대방 마음속에서 낮았다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더 마음이 사라졌다고 화내거나
깎아내리는 반응에 속지 마세요.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자존심이란 감정은 풀릴 확률이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을 경우에는 너는 좋은 여자였어. 너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매력도 없고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문자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상대방 관점에서 내 눈치만 보고 있고 헤어져서 매달리는 불쌍한 여자에서 이제 생각하면 화는 나지만 그리운 여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연애 또는 재회 과정에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더 관심 없는 척을 하거나 이런 반응으로 멘탈이 나가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